그렇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기능이라는 목차를 달아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권리구제설부터 볼게요. 권리구제설, 취소소송의 목적은 권리 침해 회복에 있다. 주관적 공권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 공권의 근거 규범만이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보호 규범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은요. 취소 소송은 저렇게 협소한 주관적 공권 구제에 그치지 않고 널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결과는 이거죠. 주관적 공권의 근거 규범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 전체 해석에 의해서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말에서 주관적 공권에 의한 소송 체계가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범을 아주 넓히자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서 그 넓힌 규범에서 도출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권리를 상정해 보자는 겁니다. 주관적 공권론의 영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견해이기 때문에 똑같은 요건을 따져요. 그 넓게 책정해 놓았던 그 규범들도 강행성을 행정청에게 강행 의무를 부과해야 되고 동시에 그 강행 의무는 사익보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면 그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규범조차도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당사자 보호 권리라고 인정해주자는 주장입니다. 주관적 공권론의 요건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은 저걸 완전히 부수는 주장이라고 했어요.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상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굉장히 처음에 떠올리기 좋은 방법이죠. 프랑스에서 원래 시민들의 권리 보호 가능성이 높았었던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가 발전을 했습니다. 적법성 보장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이제 판례인데요. 계직구, 일간, 추사경 이렇게 적어 두었죠.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까지는 12조를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부연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보호된 이 구제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판례도 주관적 공권론의 영향 하에서 이런 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원고 적격을 따지는데 너하고 관련이 있네, 너 보니까 불쌍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을 얘기합니다. 보호규범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는 법률이란 의미의 진술이죠.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직접적인 구체적인 게 아니라 보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간접적인 건 어떤 거예요? 공익보호 목적만 있는 경우죠. 행정청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이 오로지 공익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규범이었다. 그러면 보호규범으로서의 이 두 번째 성립 요건이요. 사익보호 목적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판례조차도 주관적 공권에 의한 소송 체계에 깊이 매몰되어 있어요. 그 망령은 판덱텐 법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륙법 체계의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법률가들의 핏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그냥 외우면서 우리는 뭐 주관적 공권 체계 같은 거 알 필요가 없어 하지만 판례가 말하고 있는 이 문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계직구라고 그냥 일간추사경으로 외웠잖아요. 그냥 보호규범이요. 이 주관적 공권 성립 요건을 따졌는지를,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따져주는 그런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관적 공권체계는 행정소송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보호규범일지도 모르는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익보호 목적이 있는 그런 법률만을 말한다. 그리고 공익보호의 결과 국민이 가지는 추상적, 일반적, 평균적 이익과 같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주관적 공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외우실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직구 일간 추사경 적으신 다음에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이제 검토를 하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권리구제설은 법률상 보호이익설과 구별되기 어려워서 독자적 학설로서의 가치가 현대에 와서는 희미해졌다. 현대적으로는 공권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상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법관이 딱 보니까 너는 불쌍해. 그러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법 체계는 법관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민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여러 차례 겪은 나라잖아요. 시민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국가가 시민들에게 뭔가 법규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너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적법성, 다시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우려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겠습니다. 딱 봐서 인정해주면 좋긴 한데 딱 봐서 인정 안 해주면은요. 소송상 보호가치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이 검토에서 이 학설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소송이 주관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주관적 쟁송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마스터키니까 계속 등장합니다. 주관적 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취소소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라고 불러요. 객관소송은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 같은 것인데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너무나 엄중한 적법성을, 적헌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행정 헌법소송이거든요. 특히 위헌법률 심판이요. 그러니까 주관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을 지키는 소송제도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비판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주관적 공권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검토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률의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